좋아요, 여러분. 본다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뉴스가 들어오던 바로 그 순간 앤소니 알바니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시아는 호주의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CIA나 MIU 그리고 MR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곳이 국내외 위협 모두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장은 반유대주의든 우익 극단주의 단체의 증가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보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치채셨나요? 이것은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본다이 총격범은 아시아가 이미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총리는 이 사람에 대해 보고받았고 이후 우리가 그가 나비드 아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인도계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는 급진적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이슬람주의, 지하디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른 극단적 이데올로기도 있다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극우 극단주의는 이 극단주의에 비해 상대도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수사가 매우 극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관해서라면 다른 모든 극단주의 집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단 한 집단이 있습니다. 완전히 압도하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주의 또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번의 인터뷰에서도 이슬람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다른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아주 명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급진 이슬람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오, 맙소사. 그는 티무 버전의 키오스타마입니다. 그는 키오스타마와 똑같은 복제본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영국 정치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영국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기 전환점 이후로 계속 쇠퇴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증상들은 지금처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곧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싶다면,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 이런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속이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급진 이슬람이 호주의 최대 국내 안보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이슬람 혹은 폭력적일 수 있는 이슬람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호주에서 더 많은 테러 관련 사망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버린 시티즌들이 최근에 경찰관 2명을 살해했고 그중 1명은 실제로 최근에 경찰에 의해 사살됐어요. 그 사람은 6, 7개월 정도 도주 중이었죠. 그게 다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영상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호주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테러 공격은 1915년 새해 첫날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첫 번째 테러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누가 저질렀는지 아시겠어요? 주권 시민도 아니고 백인 우월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발로 두 남자가 민간인이 가득 탄 소풍열차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민간인들을 공격하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동기로 국내에서 벌어진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두 남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무슬림 남자인 물라 압둘라와 굴 구무함마드였습니다. 1915년 1200명 소풍객이 탄 기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0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고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화들은 서구 문화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형가, 그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위협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우림은 그냥 빠르게 바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 그건 위협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의 중요성이나 위협 수준을 낮추고 이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 하나지만 저는 모든 위협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극단적인 왜곡으로 인해
ISIS가 선전하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되는 경우이든 아니면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에서 주권 시민들이 경찰을 살해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이든 모든 위협을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네오나치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행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그런 행동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새롭지 않습니다. 제임스 살럼이라는 내셔널 액션 소속 인물이 제가 학생이었을 때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에디 푼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후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는지 보세요. 왜 1915년의 굴 무함마드는 언급하지 않았죠? 왜 시드니 린트 카페 인질극의 맘모나스는 언급하지 않았죠? 나비드 아크람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이 집착은 도대체 뭐죠? 알겠어요. 다른 극단적 가치관도 있다는 거군요. 여성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로 안전이나 담배로 인한 사망 같은 다른 무작위적인 위협을 꺼내진 않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여성 안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위험을 다 말하진 않죠. 참고로 여성도 담배로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식이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성의 안전,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요. 하지만 그에 대해 물으면 분명 1시간 동안 강의할 거예요. 그는 좌파 워크라서요. 1983년 시드니 대학교에서 비난받을 만한 파시스트였죠.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악화된 문제들도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니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이슬람주의가 제기하는 위협과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을 보세요. 여기는 영국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일상입니다. 보세요. 영국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 여성이나 몇몇은 영국인일 수 있겠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화적 풍요로움이니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니 하는 말을 계속 믿는다면 이것이 호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믿는다면 이것이 호주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누군가 정말 잘 만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문화는 하룻밤 사이에 문명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세대에 걸친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1950년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미개한 세계와 심지어 문명화된 세계의 절반보다도 더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세요.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제3세계 사람이 선진국에 온다고 바로 문명화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제3세계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매우 성공적이고 번영하며 문명화된 나라에 와도 몇 세대가 지나도 문명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하루아침에 문명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은 이 나라의 상위층 사람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압과 교수형, 사지절단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전 세기들에 일어나야만 그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는 감사했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했지만 타자 같은 것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고 잘은 모르겠지만 민병대 같은 것에게 학살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부모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것들이죠. 저는 제3세계 국가인 파키스탄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100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그들이 저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그들의 삶이 호주에 사는 평범한 호주인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법을 쓰면 보상을 받고 사람들을 속이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말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모두를 속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호주에서도 NDIS, 즉 국가장애인 보험제도 아래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 호주 납세자들을 털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늘 그렇듯 신뢰도 낮은 사회 출신으로 호주를 자기 나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으니 뜯어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도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도요? 아니에요. 그들은 영국인의 후손이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아주 쉽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이걸 당신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거나 편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 계속 허락할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이 멋진 영국인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백인 영국인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완전한 혼돈이네요. 저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용의자죠. 이것 좀 보세요. 백인 남자는 한 명뿐이에요. 그는 화가 났어요. 범인 중 한 명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사건들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저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멜버른과 시드니가 앞으로 겪게 될 모습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봤어요. 2017년에 처음으로 그걸 봤죠. 그때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런던의 몇몇 곳에 갔었죠. 버밍엄도 봤고 런던의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이스트 런던, 일포드도 봤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멜버른에서 가장 안 좋은 교외 지역들이 떠올랐어요. 포크너나 노블파크, 샌다운 파크, 푸스크레이 같은 곳들이 생각났죠. 그리고 저는 그 교외 지역들은 방금 당신이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런 일이 호주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건 호주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앤서니 알바니스는 올해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25년에 호주 역사상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호주 국민의 바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저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두 가지 모델만 남았습니다. 네,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부족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처럼요. 알다시피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매년 실제로 감소하고 있고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요양보호사, 병원 직원, 간호사, 노인 돌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그들은 도쿄의 깨끗했던 거리가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규율, 예의, 그리고 전통주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잠깐만, 우리 지금 당하고 있잖아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야, 이제 그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문화가 아이를 덜 낳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그냥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제3세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전체,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지면을 데려올 필요가 없고 호주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클라팜이나 일포드, 이스트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같은 곳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중동식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데려오면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육이나 노인 돌봄을 위해 여성 노동자가 필요하고 건설업을 위해 남성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은 남성 인력이나 여성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문화적으로 적절한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인적 자본입니다. 그 사람들을 5년 임시 비자로 데려오세요. 가족 동반은 불가합니다. 공정한 임금을 주면 그 가족들은 제3세계에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파키스탄 노동자가 가족에게 $2,000, $3,000를 파키스탄으로 보내면 그들은 그곳에서 $3,000로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쉽게 주지 마세요. 시민권 남발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앤서니 앨버니지처럼 수입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는 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실수로 들어온 것이지만요. 50, 60년대엔 이런 일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슬람이나
다문화주의가 나쁘게 변할지 몰랐으니까요. 사람들은 통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들이 모두 통합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통합됐습니다. 저는 호주가 걱정됩니다. 5년 전부터 이런 일이 올 걸 보고 계속 경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의 문화적 불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시 호주 거리는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소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은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를 일깨워야 합니다.